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DNA로 기록된 생물 정보와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콘텐츠에 포함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만약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들이 이용된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다운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크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남성과 여성에 공통적으로 있고요.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만 있으며 크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만 있는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이고,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가 하나인 여성인 경우이며, 크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가 2개인 남성의 경우입니다. 다운 증후군의 특징은 키가 작고 눈꺼풀이 주름져 있으며 이마가 둥글고 손금이 독특합니다. 또한 손가락이 굵고 짧으며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가 넓고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정신 발달 지연을 보이며 그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운 증후군 남성과 여성은 성적 발달이 미숙하여 불임이 됩니다. 다운 증후군 빈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산모의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신생아 1000명당 1명 내외이지만 산모의 나이가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대략 80명당 1명꼴로 산모의 나이 40세 이후부터 나이가 많아질수록 다운 증후군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터너 증후군은 여성의 여성 염색체 이상 증후군으로 X 염색체 하나가 결여되어 총 염색체 수가 45개입니다. 터너 증후군 여성은 키가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그물만 모양입니다. 난소와 난관, 자궁이 작고 발달이 미비합니다. 2차 성징을 갖지 않아서 가슴이 발달하지 않고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난자를 이용하여 체외 수정 후 임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여성은 대부분 지능이 정상이며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는 X 염색체가 2개인 남성에서 나타나며 정상 남성과 달리 정소와 전립선이 발달하지 않고 얼굴에 수염이 나타나지 않으며 가슴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개의 경우 손과 발이 크고 팔과 다리가 깁니다. 학습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정신지체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 2개의 X 염색체 중 여분의 X 염색체는 불활성 상태가 됩니다. 정상적인 여성도 X 염색체 중 2개 중 하나만 기능이 있고 하나는 불활성 상태인데 이것처럼 활성이 없는 여분의 X 염색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활성이 없는 여분의 X 염색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바소체, 바르바디라고 부릅니다. 자, 본 그림은 멸종위기인 성체 늑대의 체세포를 이용해서 탄생한 복제 늑대인 스눌프의 사진입니다. DNA로 기록된 생물 정보와 정보의 활용을 통해서 생명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DNA가 유전 정보라는 사실을 이제 배웠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로 인해서 눈동자의 색뿐만 아니라 얼굴에 죽은 깨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여부와 정상 인슐린 단백질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결함 있는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당뇨병을 앓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생명공학은 DNA를 이용하여 생명공학적 방법으로 대량의 인슐린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뇨질환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인슐린 유전자를 환자에 삽입하는 유전자 치료를 시도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형질 전환 물질이 DNA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그리피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폐렴균, 즉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고 하는 폐렴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피막이 있는 폐렴균과 피막이 없는 폐렴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둘의 독성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피막이 있는 균주는 배양하면 매끄러운 콜로니, 즉 스무스 콜로니를 형성하고 피막이 없는 균주는 울퉁불퉁한 콜로니, 즉 러프 콜로니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S 타입, R 타입, 즉 스무스 타입, 러프 타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피스의 실험에서 쥐를 살아있는 S형으로 감염시키면 폐렴으로 쥐가 죽었지만 R형으로 감염시킨 쥐는 폐렴 증상을 보이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S형을 가열하여 죽인 후 이를 주사한 경우 매우 역시 독성이 없었습니다. X형을 가열하여 죽인 후에 주사해 보니까 독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S형을 감염시키면 폐렴균으로 죽었고 R형을 감염시키면 죽지 않았는데 그 죽은 S형이라도 가열해서 그 폐렴균을 죽인 다음에 쥐에다가 주사해 보니까 역시 독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열하여 독성이 없어진 S형과 독성이 없는 살아있는 R형을 함께 주사했더니 쥐가 죽었으며 죽은 쥐에서는 살아있는 S형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피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S형 균에 있는 어떤 물질이 독성이 없는 R형 균을 독성이 있는 S형 균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생명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특성을 획득하게 될 때 형질 전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트랩토코커스균을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지만 형질 전환이라는 개념을 그리피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피스가 폐렴균을 이용하여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존재함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폐렴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S타입과 R타입, 스무스 타입과 러프 타입입니다. 스무스 콜로니를 형성하는 피막이 있는 균주가 있는가 하면 러프 콜로니를 형성하는 피막이 없는 균주가 있는데요. 이 쥐에다가 살아있는 스무스 콜로니에 폐렴균을 감염시키니까 폐혈증으로 죽었습니다. 쥐에다가 러프 콜로니로 감염시킨 쥐는 폐렴 증상을 보이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스무스 콜로니의 폐렴균을 가열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주사한 경우에 독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열하여 독성이 없어진 S형과 독성이 없는 살아있는 R형을 함께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었으며 죽은 쥐에는 살아있는 S형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죽은 쥐의 몸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S형 균에 있는 어떤 물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S형 균에 있는 어떤 물질이 독성이 없는 R형 균의 독성이 있는 S형 균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S형 균에 있는 어떤 물질이 독성이 없는 R형 균을 독성이 있는 S형 균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특성을 획득하였을 때 이를 형질 전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질 전환 물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리피스는 밝혀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리피스는 몰랐습니다. 자,
에이버리라고 하는 과학자와 맥카피라고 하는 과학자의 다음 실험을 보겠습니다. 분해 효소를 각각 처리한 뒤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DNA임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열함으로써 독성이 없어진 S형과 독성이 없는 R형의 폐렴균 혼합물에다가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질 분해 효소, 핵산 분해 효소, 즉 RNA 분해 효소와 DNA 분해 효소를 각각 처리한 뒤 형질 전환이 일어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지질 분해 효소, RNA 분해 효소로 처리한 경우 형질 전환에 영향이 없었는데 반해서 DNA 분해 효소로 처리할 경우에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결과는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은 DNA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제 호시라고 하는 과학자와 체이스라고 하는 과학자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 호시와 체이스가 수행한 것으로 이들은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에 감염하여 증식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DNA와 단백질 중 어느 것이 유전 물질의 본질인지를 입증해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된 외피와 내부의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허시와 체이스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에 황, 설퍼라고 하는 황은 있고 인,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인이 없으며 반면에 DNA 구성 원소에는 인이 있고 황은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단백질과 DNA를 각각 방사선 35번 S와 32번 P로 표지한 뒤에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35번 S가 함유된 바지에서 배양하여 단백질 외피가 35번 S로 표지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35번 P가 함유된 배지에서 배양하여 DNA가 32번 P로 표지되도록 배양한 뒤에 이들 바이러스를 각각 서로 다른 박테리아에 감염시켰습니다. 이 박테리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블렌더에 교란시켜서 박테리아부터 떨어지게 한 뒤 원심 분리하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서로 분리시키고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박테리아 안으로 주입한 물질이 단백질 껍질 부분인지 DNA인지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35번 S로 표지시킨 바이러스로 감염시킨 박테리아에서는 동위원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32번 P로 표지시킨 바이러스로 감염시킨 박테리아에서만 동위원소가 발견됐습니다. 이 결과는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 생성을 위해서 박테리아로 주입하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DNA, 즉 유전물질이 DNA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테리아에 감염하여 번식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DNA가 유전물질의 본질임을 밝혔다는 것이죠. 동위원소는 물질의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합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된 에피와 내부의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에 황은 있고 인이 없으며 DNA는 인이 있고 황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단백질 에피와 내부 DNA를 각각 방사선 35번 S와 32번 P로 표지하면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쓴 바이러스는 바로 T2 박테리오파지, 대장균 안에 살아가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은 박테리오파지 T2의 모식도입니다. 실험 내용은 바이러스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단백질 외피가 35번 S로 표지되고 다른 그룹은 DNA가 32번 P로 표지되도록 배양한 뒤에 이들 바이러스를 각각 서로 다른 박테리아로 감염시켰습니다. 박테리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교란시켜가지고 박테리아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원심 분리를 해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부분과 박테리아를 서로 분리시키고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박테리아 안으로 주입한 물질이 단백질 껍질 부분인지 DNA인지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S35로 표시시킨 바이러스로 감염시킨 박테리아에서는 동위원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32번 P로 표시시킨 바이러스로 감염시킨 박테리아에서만 동위원소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 생성을 위해 박테리아로 주입하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DNA, 즉 유전물질은 DNA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박테리오파지의 모식도와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을 도표로 표시하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35S로 표시된 박테리오파지, 또 DNA를 32번 P로 표시한 박테리오파지 그랬습니다. 똑같이 박테리아를 박테리오파지로 감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박테리아의 세포를 흔들어서 바이러스를 박테리아로부터 떨어지게 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세포에서 35번 S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백질로 된 대중은. 하지만 박테리아 세포에서 32번 P 방사능이 발견되었습니다. DNA를 32P로 표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DNA에다가 32P로 표시한 데는 이제 이게 분명히 바뀌었는데 방사능이 발견되는데 단백질을 35S로 표시한 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자, 어쨌든 그린피스의 실험을 통해서 형질 전환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규명하였고, 에이버리와 맥카피의 실험을 통해서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은 DNA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을 통해서 이 유전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 아닌 DNA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낭비를 막는 유전자 발현 조절 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염색체 불활성화를 위한 유전자 발현 조절의 예시인 캘리코 고양이에 대해서 보면요. 캘리코 고양이 암컷은 2개의 X염색체를 가집니다. 각각의 세포에서 X염색체 하나는 비활성화되고요. 어느 염색체가 비활성화되는지는 무작위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코 고양이는 주황색 털과 검은색 털 얼룩 무늬를 가지며 무늬 패턴은 고양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황색 털을 가진 고양이, 검은색 털을 가진 고양이가 각각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검은색 고양이, 주황색 고양이. 고양이의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털색 유전자에는 주황색 털이 되게 하는 유전자와 검은색 털이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컷 고양이는 X염색체가 하나뿐이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염색체에 주황색 털 유전자가 있는 수컷은 주황색 고양이가 되고, 검은색 털 유전자가 있으면 검은색 털 고양이가 됩니다. 자, 암컷 고양이의 경우에는 X염색체 2개 모두의 주황색 털 유전자가 있으면 주황색 고양이 되고요. X염색체 2개 모두의 검은색 털 유전자가 있으면 검은색 고양이가 되는데, X염색체 하나에는 주황색 털 유전자가 있고 다른 X염색체에는 검은색 털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 주황색과 검은색을 갖는 얼룩무늬 고양이가 되며, 고양이의 무늬 패턴은 고양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배아 발생 초기에 배아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에 있는 X염색체 2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응축하여 불활성화되며, 불활성화된 X염색체에 있는 털색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고 색이 결정된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분열하여 동일한 색의 세포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응축된 X염색체는
해간의 뚜렷한 점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발견한 머레이 바의 이름을 따라서 바소체, 바바디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바꾸는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이제 미래의 과학의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체나 세포 또는 생물 분자를 변형시키는 분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모를 이용하는 빵과 술을 제조한다든지 누룩을 이용하는 된장과 고추장을 제조한다든지 유용한 유전 형질을 갖는 개체들을 교배하여 원하는 형질을 갖는 개체를 얻는 선택적 교배, 그 다음에 유전 정보인 DNA를 인위적으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유전공학 분야, 질병에 대한 효과적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분야, 가치 있는 생물 분자를 생산하는 것 또는 필요한 조직과 생명체를 생산하는 것, 또 보부의학 분야, 이런 분야가 생명공학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거창하고 뛰어난 과학자들이나 하는 학문처럼 들리지만은 사실 생명공학의 넓은 의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체나 세포나 생물 분자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유전 정보인 DNA를 인위적으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분야가 바로 유전공학 분야이고요. 또 제조합 DNA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공학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조합된 DNA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또는 효모에서 대량 생산될 수 있고 이 DNA를 원하는 다른 종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기술입니다. 다른 종에서 유래되거나 변형된 DNA를 발현하는 생물들을 형질 전환 생물이라고 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 GMO라고도 합니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이며 형질 전환 생물은 트랜스제닉 오가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자, 제조합 DNA 기술. 서로 다른 생명체에서 얻은 DNA 조각들을 잘라낸 다음에 이들을 이어붙여서 새로운 조합의 DNA를 만드는 기술이고요. 형질 전환 생물은 또는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은 변형되거나 혹은 다른 종에서 유래된 DNA를 발현시키는 생물을 말합니다. 또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있는데 제조합 DNA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포함하는 DNA 조각을 많이 생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다운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 크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남성과 여성의 공통적으로 있으며 불임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 있는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이며 X 염색체가 하나가 결여된 경우이고 크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 있는 염색체 이상 증후군이며 X 염색체가 2개인 남성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NA로 기록된 생물 정보와 정보의 활용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복제, 멸종위기에 처한 생명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형질전환 물질이 바로 DNA임을 이제 그린피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증명해내었습니다. 형질전환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린피스가 입증했으며 에이버리와 맥리오드, 메카티 등의 과학자는 이 물질이 DNA임을 증명해냈죠. 그리고 호시와 체이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캘리코 고양이의 주황색 털과 검은색 털을 통해서 이 유전자는 바로 X 염색체에 있다는 것과 그
주황색 고양이가 태어나는 경우, 검은색 고양이가 태어나는 경우, 또 검은색과 주황색 코로니가 그 색깔이 섞여서 태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이 바꾸는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성질 전환 생물이나 유전자 변형 생물, 즉 GMO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여러 분야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